그러니까 모든 그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를 이끄는 사람을 그냥 이맘 이렇게 편하게 얘기합니다. 이맘이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아파의 이맘은 최고 그 지도자죠. 종교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현재 그 이란에 있는 대통령보다도 더 어떤 이 정신적인 지주로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고. 근데 이제 시아파에는 지금 12이맘 이외에는 그 나오고 있지 않죠. 12이맘이 언젠가는 다시 세상에 등장한다 해서 이제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뭐 12번째 이맘이 사라진 지 이제 몇백 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이슬람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이 이슬람 문화하고 지금의 이제 기독교 문화하고 이제 많이 섞여 있죠. 옛날에 로마 문화였다가 그 이슬람 문화가 됐다가 이슬람 문화가 이제 800년을 하다가 이슬람 문화가 워낙 이제 훌륭하고 남겨놓은 게 많으니까 다 파괴하진 않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 알함브라 궁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남겨놓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슬람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슬람 사원을 그대로 성당으로 이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있는 것이고요. 아바스 왕조가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 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 당시엔 종이가 뭔지도 몰랐던 이 사람들이 종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코란을 한 책 하나를 만들려면은 코란이 뭐 요만한 책이 아니에요. 옛날에 코란 책은 이만하죠. 보통 다 이만큼 하니까 사이즈가 또 이만큼 두꺼워요. 왜냐면 종이가 없기 때문에 뭘로 만들어면 양 껍데기를 만들어야 돼요. 양을 300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 양 껍질에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겁고 비싸고 책이라는 게 고가품이고 지금으로 치면 뭐 자동차 한 대 값, 집 한 채 값 뭐 이랬거든요. 책이. 그러니까 이 문서 만들기도 어려워. 문서. 가다가 이렇게 비만 나거나 강을 건너가지고 물에 젖으면은 다 지워지는 거야. 그렇다고 뭐 무슨 이집트에서 나오는 뭐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라는 이 나무 껍데기에 뭐 글 쓰는 거, 이것도 이제 파피루스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유럽은 아예 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기 유럽은 없었어. 9세기, 10세기 없었어요. 그냥 걔네들도 양 껍데기 갖고 뭐 이렇게 성경을 쓰는 것도 아니고 성가집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양 껍데기로. 얼마나 무거워요. 어떻게 무슨 일반인들은 뭐 책이라는 거 구경도 못하고 거의 뭐 8, 90%가 다 일자 무식쟁이였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시대였죠. 근데 종이 만드는 게 딱 들어와서, 종이는 엄청 만들기도 쉽지만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재료만 있으면 먹으로 이렇게 먹만 잘 하면은 이렇게 잉크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대제국이니까 이 종이를 가지고 이 문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전달하기도 쉽고. 일대 혁명이 온 거죠. 근데 이게 바그다드에 가서 바그다드에서 이 지혜의 집을 만들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가져다가 번역을 하고 자기네 거를 만들어서 또 학문을 발전시켜서 다 기록을 해놔요. 종이로. 이때부터 이제 이 서쪽으로 진정한 문화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마스쿠스에서 종이를 수출하는 거죠. 엄청 고가로. 예. 그리고 이 똘레도가 이제 그 당시에도 그냥 이제 아바스 왕조의 뭐 거의 뭐 속국이랑 마찬가지였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똘레도까지 가서, 똘레도가 이제 아랍의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30만 권이라는 책들이 이제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라는 곳은 13세기, 14세기 돼야지 이 종이 만드는 기술이 들어가고, 그래서 종이라는 게 뭔지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아랍에서 갖고 있었던 뭐 철학책, 뭐 과학책, 뭐 무슨 의학책,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 관련된 서적,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그때 나온 게 뭐냐? 그게 르네상스예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종이 만드는 거에서부터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아주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지혜의 집이라는 걸 만드는데, 지혜의 집은 모든 게 나온 곳이에요. 이 지혜의 집. 이 종이가 있으니까 세상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돈이 많잖아요. 돈이 너무 많고 대제국이고 하니까 그 이슬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슬람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과학기술과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말씀드리면 그 이븐 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븐 시나. 예. 이븐 시나. 이 사람이 그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라는 도시, 부하라의 그 사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여튼 이분 신하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온 거죠. 예. 그 의학 전법이라는 책을 이제 썼어요. 라틴어 사본이고 이제 700년 동안 이제 유럽의 의학 교과서죠. 이제 이슬람과 유럽의 의학 교과서 700년 동안 이제 엄청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최초로 그 알코올을 갖다가 이제 소독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알칼리라는 말이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나온 거고요. 알지브라 할 때 다 그런 이제 알을 쓰는데 이제 그게 나온 거죠. 이 사람은 뭐 책 되게 많이 썼어요. 24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 뭐 철학적 책도 있고 의학 책도 있고 그 당시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었다. 모든 지식을 다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보통 이제 코란을 다 암송했던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코란을 다 외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하여튼 시간이 지나 이제 돌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돌골이 들어가서 이제 투르크 제국을 세우고 오스만 터키가 돼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해서 유럽의 이제 중세가 이제 무너지는 이제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에 돌골 제국이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죠. 당나라가 이제 거의 뭐 소국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이건 거대 돌골 제국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카스피해 거의 흑해 앞에까지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반도 근처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거대 세력인데 이제 와해가 이제 되죠. 뭐 이렇게 자연재해도 많이 나오고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도 많고 해서 뭐 하다가 이제 나중에 위구르 제국도 생기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6세기에 조그마한 돌굴들이 여기 우즈베키스탄에 그 두 개의 강이 있어요. 거기는 자연재해가 없으니까 자연재해가 뭐냐면 이제 그 가을에서 겨울에 넘어가기 전에 영하 40도의 추위가 확 오는데 이제 싹 다 죽어버리죠. 가축이 죽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봄에 비가 한 3개월 동안 안 오는 거예요. 농사도 안 되고 가축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가축들도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그런 자연적인 그 재앙이 두 번에 오는데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곳이 딱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최초로 7세기에 정착을 해요. 우즈베키스탄에. 아무다리아강, 시르다리아강 그 사이에 그 아주 비옥한 토지에 뭐 지금도 이제 굉장히 살기가 좋다라고 하는 곳이 우즈베키스탄인데 가다가 이제 내려가죠. 이쪽에 이제 괜찮은 데가 되게 많으니까 뭐 가즈나 왕조도 세우고 뭐 이렇게 셀주크 투르크 만들고 오스만 투르크도 이제 나중에 이제 세우게 되는 이제 과정이 이제 연결이 이제 되는데 집안이 오스만 집안, 살주기 이렇게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셀주크가 내려가서 잠시 동안 대제국을 이렇게 세워요. 여기 뭐 전쟁을 했던 지역 얘기하는데 특히 여기 있죠. 여기 기독교인들의 성지잖아요. 성지.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을 딱 차지해버려요. 셀주크 투르크가 와서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예루살렘이 뺏기고 십자군을 보낸 거예요. 사실 이쪽은 이제 셀주크도 셀주크지만 누가 관리를 했냐면 살라딘은 이제 쿠르드족 출신이죠. 쿠르드 출신. 용병 출신인데 그 왕조를 위해서 일하다가 보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차지한 그 인물인데 대단한 인물이에요.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살라딘이 이제 제국을 이제 세우고 하는데 십자군들이 오니까 십자군들하고 싸우러 가. 살라딘한테 와서 싸우라고 하거든요. 싸워서 하틴이라는 데서 전투를 하는데 2차 십자군들이 특히 2차 십자군들이 완전히 그냥 이제 다 지죠. 그래서 무기를 다 놓으면서 항복 선언을 이제 하는 장면이죠. 하틴. 예루살렘에서 이제 굉장히 멀지 않은 곳이죠. 그 다음에 3차 십자군이 누구냐면 사자왕 리처드예요. 사자 시왕 리처드라고 해서 영국에서 온 친구거든요. 별 볼 일 없어요. 뭐 싸움도 잘 못하고 그냥.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저기 영국에서 돈도 없는 거지들이 그냥 이렇게 프랑스로 건너와서 뭐 이렇게 다뉴브강 따라서 쭉 와서 내려와가지고 뭐 배를 뭐 어디서 탔는지 모르지만 왔는데 아니 뭐 힘이 있어 뭐가 있어 돈이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뭘 싸워요. 싸우기는 예루살렘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인들이 이제 십자군 전쟁 이야기는 엉터리가 너무 많아. 너무 엉터리가 많아. 자신들이 이제 정신적인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가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동쪽이 워낙 옛날부터 잘 살고 해서 먹을 것도 많고 이 풍족하니까 뭐 훔치러 온 거지, 뭐 이렇게 약탈하러 온 것이지, 뭐 약탈도 잘 안 되죠. 왜냐면 싸움이 잘 되지 않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이건 지도인데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살라딘이 이제 이만큼 차지하고 이제 싸웠다는 그런 것이고. 자, 그러다가 이제 몽골이 이렇게 커지죠. 단시간 만에.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말 타고 달리는 속도만큼 저기 유럽까지 이제 정복을 해버리죠. 굉장히 빨리. 보시면은 이제 1259년, 1294년에서 나중에 이 네 가지 이제 칸국으로 나누잖아요. 뭐 캅차크 칸국 해서 뭐 일칸국 뭐 해서 칸국으로 나누는데 요 네 개의 칸국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와해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 티무르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뭐 하여튼 저랑 가서 찍었는데 나랑 좀 비슷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옆모습이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한번 뭐 찍어본 게 있고, 티무르가 이만큼 차지했어요. 티무르도. 티무르 이제 몽골의 적장자는 아니지만, 칭기스칸의 적장자는 아니지만 칭기스칸의 혈통의 여자하고 결혼해서 나도 이제 몽골의 한 일원이다. 몽골 칭기스칸의 거의 뭐 일원이다. 뭐 후계자급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비슷한 그 위치는 는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넓은 지역을 이제 차지했던 사람이죠. 여기 보시면 델리도 있잖아요. 유델리, 지금의 유델리 있는 데죠. 인도 있는 데까지 해서 이제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죠. 그래서 싸움도 되게 잘했고, 그 다음에 친위 부대를 운영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에서 뭐 접은 적이 없는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중국 내부의 이 원정을 가기 위해서 이제 원정 가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죠. 티무르 타말란이라고 그러죠. 다리를 절뚝거려서 싸우다가 다쳐서 그랬는지, 다리를 절뚝거린다 그래서 타말란 이렇게 했던 그런 이제 사람이죠. 여기서 뭐 유명한 사람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도. 이쪽이 이제 살기가 이제 좋았으니까. 살기가 사실은 우리보다 좋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사막이 살기는 원래 이제 좋은 조건들을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해놨어요. 그 중에 이제 문화왕이 있어요. 세종대왕하고 똑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세종대왕보다 한 3년 먼저 태어나고 한 1년인가 먼저 죽었나? 한데 그랬을 거야. 2년인가 먼저 죽었나? 문화왕 울루베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이 천문 관측대를 이제 세우고요. 역사라든가 이 수학에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치에는 굉장히 무능해가지고 한 2년 3개월 만에 이렇게 2년 반인지 2년 3개월 만에 하여튼 뭐 권좌에서 내려오는 이제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의 영향을 유럽인들이 많이 받아가지고 유럽인들이 되게 존경하죠. 이제 러시아에서는 한때 이제 우표를 만들어서, 소련이죠. 소련 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천문대거든요. 굉장히 존경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남겨놓은 이제 책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 천문대 모형인데 저기 별을 관측하는 그런 장치죠. 이제 현대적인 천문 관측대에 이제 손색이 없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세종에 비하면 좀 떨어지죠. 세종은 뭐 문화왕이었다가 뭐 전쟁에다가 그냥 뭐 정치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세종만큼 뛰어난 사람이 찾아보기 없으니까. 자, 이제 우즈베키스탄 레기스탄 광장이라는 곳이죠. 이 울루벡이라는 사람이 워낙 이제 학문을 열중하다 보니까 후학들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이게 세 개의 대학교예요. 대학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처음에 만든 대학교죠. 울루벡이 만든 대학교고, 이제 15세기에 만들었고 17세기에 만든 이 대학교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깜짝 놀라죠. 우와, 세상에 이렇게 대학교의 시설이 이 정도로. 일단은 대학교는 이 안쪽에 있는 큰 이 마당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방들이 있는 것이고, 이제 나무를 세워가지고 신단수 같은 나무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했던 이것이 이제 마드라세라고 하는 이제 이슬람식 대학교죠. 근데 이 안에 하나하나의 이슬람 사원들인데, 아유, 끝내줍니다. 어쨌든 이 티무르 왕조, 이 사람들의 이제 이 집계의 한 일파가 나중에 뭐 한 100년이 좀 넘은 다음에, 티무르 왕조를 세운 다음에 100년이 좀 넘은
다음에 이제 살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니까 그 인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가서 뭘 세우냐면 몽골을 세웁니다. 무굴 제국이죠. 그 무굴 제국의 이제 5대 황제가 샤자한이 이런 그 타지마할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샤자한이 또 그 무굴 제국의 5대 황제 샤자한이 이제 또 문화왕이에요. 문화왕. 그 당시에 건축 문화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최고 정점으로 이제 만들어놨던 그런 사람이죠. 샤자한의 그 와이프 문타즈 마할이 그 몇 번째, 15번째인가 하여튼 애를 낳다가 이제 죽습니다. 이제 자기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와이프가 죽자 그 사람의 그 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원을 만든 거죠.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 근데 이게 보면은 대단해 보이잖아요. 볼륨이 좀 있긴 한데 사실 이런 거 유럽에 이제 이 중동 지역 이슬람 문화권에 가보면 아주 흔해요. 예, 이 비슷한 게 너무 흔해. 근데 이 스토리텔링이 너무 기가 막히고 옛날부터 전에 내려와가지고 뭐 하얀색 대리석에다가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가 이제 애 낳으면서 죽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거기에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취해가지고 타지마할 가야 돼. 타지마할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무굴 제국이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다 차지했던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처음에 무굴 그 제국, 무굴 그 황제가 이렇게 요만큼 차지했다가 나중에 이제 노란색 1605년도에 그다음에 1710년도에 여기까지 해서 그 이슬람 세계를 이제 만들었다. 근데 뭐 이슬람 세계를 만들었는데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모든 종교를 다 인정했어요. 그 들어와 보니까 이제 그 신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자인학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거든요. 이슬람도 있고 해서 이제 뭐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슬람 사원도 많이 만들었고. 전 세계에서 이슬람 사원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인도죠. 한 34만 개 정도 됩니다. 이슬람 사원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무굴 제국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이 무굴 제국 시대에 만들었죠. 무굴 제국 6대 황제 아우랑제부라고 하는 사람이 파키스탄 펀자브 지방에서 만든 거예요. 17세기 후반에 만든 거죠. 만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이었고, 지금도 파키스탄이 두 번째로 이제 큰 이슬람 사원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뭐 하여튼 뭐 대단하죠. 건물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몽골에 의해서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쪽 아나톨리아 지방, 이쪽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거죠. 여기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있는 곳인데 요 끄트머리거든요. 그 유럽 쪽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서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초록색으로 다 덮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쪽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대불가리아의 이제 불가족들이에요. 불가리아족. 이쪽에서부터 쭉 들어와서 여기 그레이트 불가리아를 만들었다가 다뉴브강을 넘어오면서 다뉴브 불가리아가 되고 하면서 불가리아인들이 들어왔는데 싸움을 너무 잘하거든.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너무 싸움도 잘하고 실제로 이제 황제가 죽고 막 이렇게 하니까 황제가 죽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한테 얘기해서 얘네들 혼내줘 했더니 뭐 그러지 뭐 해서 돈만 많이 주면 해서 가가지고 오스만들이 그 불가리아를 이렇게 아주 이제 엄청 혼내주죠. 그 불가리아 혼내주는 과정에서 그 불가리아의 그 유명한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드라큘라로 알려진 그 사람이에요. 가지고 공포를 조성했던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드라큘라로 알려져 있는 뭐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는 이렇게 커져요. 세력을 이 사람들도 급격하게 확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일단 상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예요. 상인들 돈이 있으니까 상업으로. 그리고 똑같은 그 전략을 사용하죠. 너네가 이슬람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혜택을 주고 땅도 주고 지위도 주고 너 기독교 사회에서 아무것도 없었지? 들어와. 우리가 이제 너 장군 시켜줄게. 땅도 주고 세금도 뭐 안 내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들어오는 거죠. 막 들어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커지는데
그 이슬람의 문화와 이슬람의 역사 또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수니파 시아파가 나눠지면서 원수가 된 게 이제 1340년 전 카르발라 전투에 의해서 야지드 1세 6대 칼리프 야지드 1세가 이제 유럽은 이제 지중해가 따뜻하고 지중해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지중해를 차지하면 이제 다 차지한 거예요. 로마가 첫 번째로 차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아랍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가 차지했고 세 번째는 이제 오스만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정복하는 거는 싸움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도시냐면 이슬람식 도시예요. 공동체 건설. 저기 시장이 딱 있는데 시장 안에 코로나 학교, 뭐 모스크 있고 목욕탕, 상인 숙소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여튼 1638년 전쟁 이후에 이제 힘이 약해지죠. 또 이제 남쪽 그 이집트 남쪽 그쪽에서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군대도 빼가고 해서 막 군대가 막 흩어지니까